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 마약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제조돼 공급되는 펜타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만 10만 명 이상이 이 독극물로 인해 숨지는 등 지난 20년 동안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재앙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심각하게 제한될 때까지 3월 4일에 발효될 예정인 관세는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백악관 관계자가 협상을 통해 관세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강행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산 수입품의 25%, 에너지원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은 3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적용하며 자동차와 목재, 구리 등에도 추가 관세를 검토 중입니다. 연방정부가 장관들과 수상들을 워싱턴에 파견해 트럼프 요구를 파악하고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어떤 조건을 내걸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위협이 이어지면서 캐나다에선 캐나다산 구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카페들은 아메리카노 대신 캐나디안으로 개명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들은 다른 이에게 밀려나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변에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키킹호스 커피는 캐나다 전역의 커피숍들의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아노로 바꾸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아메리카노가 커피도 마실 줄 모르는 미국인이라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설이 있다며 캐나디아노라는 계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하자는 청원운동도 인기를 끌면서 청원자가 2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캐나다 국기 매출이 전년 대비 갑절로 뛰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멕시코의 한 리조트에서 관광객 수백여 명이 심각한 집단 질병에 감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는 멕시코 산도스 플라야카르 리조트에서 벌어졌습니다. 퀘벡주 출신인 폰타렐리 씨 결혼식에 참석한 90명 중 80명이 구토와 설사 증상에 시달렸고 어떤 사람들은 나흘 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한 손님은 심하게 구토를 한 뒤 기절하면서 광대뼈가 부러지고 손가락도 골절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폰타렐리 씨는 복도에서 직원들과 말다툼을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건 물론 의료진도 만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로빈스 씨 가족 역시 친구 결혼식으로 이 리조트를 찾았고 도착 이틀 뒤 결혼식 뷔페에서 식사를 한 뒤 하객 32명 중 30명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심각한 구토와 메스꺼움으로 시작된 증상은 설사로 이어졌습니다. $10,000가 넘는 돈을 들인 여행이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와 화장실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 같은 음식을 먹지 않은 딸을 제외하고 가족 모두가 아팠습니다. 로빈스 씨는 리조트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고 하수구 냄새도 계속 났다고 전했습니다. 리조트에서 감염된 사람들은 리조트 측이 아픈 투숙객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적절히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응급실 전문가는 따뜻한 날씨에 제대로 냉장이나 냉동하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에서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조리했는지 조심해야 한다며 냉장고에서 꺼내 2시간을 넘은 것처럼 보이면 먹지 말고 보기에 신선하지 않아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생관리를 잘하는지, 주방에서 소독이나 세제를 사용하고 식기를 공유하지 않는지 등도 살필 것을 조언했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여행보험 가입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는
식중독 등 리조트에서 겪은 문제점 등은 자세히 기록해두고 이후 이메일을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경미한 질병에 대한 병가 진단서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를 받지 못하는 600만여 명을 위해선 2만 3천여 명의 가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의학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의들이 작성한 진단서만 1,250만여 건으로 서류 작업에 주당 10시간에서 19시간을 보냈습니다. 양식을 작성하고 병가 진단서를 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의사들이 지쳐간다며 이런 서류 작업을 없애면 의사들은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고 진료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진단서를 없애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주에선 5일 이상 연속으로 병가를 내지 않는 한 고용주가 진단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고 서스케처원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와 퀘벡주에선 3일이 기준이며 뉴펀들랜드주에서도 3일 병가에 대한 노동기준법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주의 의사들은 환자가 작성한 서류를 의사가 인증하도록 변경해주는 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와 매니토바주는 의사들의 행정 서류 작업을 없애고 간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는 법률 개선과 양식 폐지 등을 통해 서류 작성에 드는 28만 2천 시간을 줄인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제 40만 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퀘벡주도 병가 진단서를 없애고 서류 업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새 법안을 올해 발효했으며 보험회사가 물리치료나 마사지 치료 등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퀘벡주 보건부는 이 조치로 매년 30만에서 50만 건의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데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지 추적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열쇠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전기레인지 전면 손잡이가 사람이나 애완동물의 우발적 접촉만으로도 작동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전면에 조절 손잡이가 있는 LG 전기 레인지 모델로 5개의 표면 발열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검은색과 스테인리스 스틸 색상으로 너비는 30인치이고 2016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3만 7천여 대가 판매됐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2월 12일 기준 전국에서 8건의 사고와 경미한 화상 1건, 찰과상 1건이 보고된 가운데 LG전자가 소비자들에게 무료 경고 라벨과 부착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을 땐 반드시 컨트롤 락 기능을 활성화해 가열 요소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의 구체적인 모델 목록은 연방보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 로렌스 애비뉴 웨스트 북쪽 웨스턴 로드에서 20대 남성이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중상을 입기는 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 피해자를 총을 쏜 혐의와 총기 소지 등으로 입건한 가운데 체격이 있고 짧은 머리에 검정색 옷을 입은 흑인 남성을 추적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용의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광역 토론토 일대에 2에서 5cm의 눈이 내리면서 일부 구간에 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내일은 빙우 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광역 토론토와 남부 지역엔 최대 10cm의 눈이 내리면서 퇴근길 혼잡이 예상됩니다. 토론토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예보됐으며 주말 다시 한파가 찾아오면서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에 가깝고 일요일 아침은 더 추워져 체감 온도가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고 온타리오 라인 건설 작업으로 인해 스트리트카 노선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와 캐나다 동포긴급행동연대가 오는 토요일 낮 2시 온타리오주 노스역 멜라스먼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캐나다 동포연대 집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25일 최종 변론 이후 탄핵 인용 여부 선고가 3월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국 대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동포들의 의지를 헌법재판소는 물론 국내외 동포사회에 전하고 응원하자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요일은 3.1절 106주년으로 이날 서울을 비롯해 전국은 물론 해외 각국 동포사회에서도 동조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민주시민과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